잠금해제 시간입니다. 망치 들고 있으면 망치질이 계속 하고 싶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고 내 종목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고 싶고 혹은 추가 매수하고 싶고 팔고 싶고 여러 욕구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죠.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짧은 시간, 1시간 동안 지수도 오르고 내리고 상승폭을 줄였다가 또 다시 키웠다가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종목 이슈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카카오게임즈요. 어제 10% 급락 나왔고요. 오늘장은 외국인 매수와 함께 또 급등이 나옵니다. 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 카카오게임즈에 다수 속된 말로 물려 계실 텐데 오늘의 반등을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오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게임주들에 대한 특성이 최근에 뭐 낙폭 과대이긴 하지만 사실 뭐 시장에서 대부분 업종들이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뭐 게임주가 특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이야기를 별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상승폭은 역시나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작이죠. 우마무스메에 관련된 게임이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1매출이 한 30억 원저리가 찍힌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하향이 되겠죠. 평균치 정도로 본다면 한 10억대 정도 수준의 하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우마무스메이 게임은 일본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되게 좀 우리나라 정사하고 좀 다른데요. 네. 얼굴은 미소녀고 네. 뭐 이게 허리 아래는 이제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주 관련된 그런 게임이어서 그런데 위쪽으로는 또 이제 미소녀의 어떤 그림을 갖고 있고 뭐 아래쪽은 이 말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경주 관련된 이런 게임이라서 저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아무튼 뭐 시장에서는 일단 퍼블리싱한 뒤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신작에 대한 고갈이 너무 이제 심한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눈에 띄게 신작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별로 할 게임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니지를 포함한 기존 게임 말고는 뭘 신작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소 이제 초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일매출이 올라올 거냐 그리고 매출 1위를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냐 부분들은 며칠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카카오게임즈를 많이 팔았잖아요. 뭐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겠지만 역시나 주가 부분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쌓여있는 매물백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플러스 갔다가 다시 또 밀리는 것은 올라가면 갈수록 많이 이제 물려있는 기존에 이제 손실을 많이 봤던 개인 고객들이 또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급등을 좀 보여준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가격에서 일단 물량을 한번 줄였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 같고요. 이 기본적인 새로운 신작에 대한 어떤 어닝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뭐 게임주에 대한 어떤 영속성이나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싸다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다면 조금 줄이는 어떤 계기를 좀 삼으시고요.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다소 조금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차익을 좀 노리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보겠습니다. 반토막 이상 떨어졌던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일단 오늘장 어제 하락분 이상으로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잘 탈출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업황을 두루두루 끌고 가줄 만한 힘 자체가 시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맥락에 답변을 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계속 떨어졌다면 계속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한국항공우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26,000원에서 6만 원까지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장도 일단 그래도 강해요. 낙폭이 좀 네.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누리호 발사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건가? 많이 이익이 났으니까 이제는 정리하자라는 시각 등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일정상으로는 당연히 오늘 발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정상 매도가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일정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일단 호재가 들어오는 일정이 정해진 이전에 주식을 사서 주가를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일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사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성공을 해도 뉴스에 셀온 뉴스죠. 그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악재가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한국항공우주와 포함된 나머지 그러니까 우주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방산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관련된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저는 좀 놓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방의 증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이 특히나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계약초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GDP 대비 국방력을 굉장히 많이 증액하고 있고 이게 뭐 1,000억, 2,000억 증액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십 조를 뭐 몇 조를 이렇게 증액을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에서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비행기도 사고 전차도 사고 박격포도 사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 관련된 계약 협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인도도 한국항공우주에 약 1조 원대 이상의 또한 이 비행기를 또 뭐 FA50인가요? 그걸 사간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산업에서 유럽들은 미국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뭐 기기들을 사고 싶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제블린이나 이런 것도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높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한국 K 방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실제 유럽에서 날아와서 폴란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 로템 이런 쪽의 전차까지도 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방산은 실적을 등에 업고 계속적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새로운 뉴스가 된다 하더라도 누리호 발사체 때문에 그러나 조정 이후에 다시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계약금과 관련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간다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놓칠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새로운 뉴스 이후에 낙폭이 좀 또 튕기게 되면 방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뭐 반응, 굉장히 뭐 기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살아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재는 아직은 조금 팔 단계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가져가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더 지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항공기 부품부터 우주항공 혹은 국방 예산이 뭐 증가하고 있다, 무기 수출 각 모멘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던 건데요. 앞으로도 그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어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무엇을 주셨을지 열어봅니다. 삼양식품 수출로 찾은 답. 얼마 전엔 또 오리온이 수출 내용이 뭐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수출 성장세. 라면 수출이 4월 대비 5월 늘었고 그중에 다수가 삼양식품 라면이었다라는 네.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찾아보니 중국 이렇게 마트 진열대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뭐 저는 1년에 사실 라면 몇 번 안 먹고 또 매운 걸 사실 뭐 체질적으로 잘 못 먹어서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집에 있는 아이들도 뭐 큰애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매운데 그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들어질 때에는 결국 뭡니까? 필수 소비재 쪽을 보셔야 돼요. 근데 필수 소비재가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음식료가 재미없는 그냥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실적주 그리고 사용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과거에 오리온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내수에서 그냥 초코파이나 팔고 오리온이 그냥 뭐 이렇게 과자 팔고 이런 회사가 어느 순간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수주의 수출주화로 변하면서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고멀티플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아지니까 멀티플, 실적 양쪽이 다 좋아지면서 주가가 한 2배 정도 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리온이 상당히 높은 어떤 멀티플을 받기 시작했고 굉장히 좋은 그림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오리온이 5월달 지표도 상당히 좋았다고 보이는 거고요. 사용식품과 같은 이런 라면주가 국내 내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K 컨텐츠 때문에 국내에 대한 어떤 음식료가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라면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수출 부분이 좋아지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원자재 값이
값이 워낙 급등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조금 조정을 분명히 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산업 전반에 뭐 물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성 개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해외 부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이제 밀양의 신공장이 이제 증설되면서 매출 확대도 충분히 이제 시작됩니다. 가시적으로 볼륨 성장이 되고 있고 외국 쪽의 수출 성장세는 아마 전년비 49%나 급등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가격이 가장 민감한 게 어떻게 보면 라면 가격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 가격하고 라면 가격 오르는 건 되게 민감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가격 조정이 되면서 사실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증가를 상당히 좀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가격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다는 점이고 하반기에 보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자 가격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되거든요. 아마 워낙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하반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요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료 업종들은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더 가격 인상 요인이 있고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매출이나 어닝단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이 또다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음식료 업종이 한 번 더 하반기에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성장세가 워낙 좋고요. 해외 법인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나 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동남아 수출까지 지금 좋아진다는 국면에서는 괜찮습니다. 2분기 지금 매출액은 196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네. 시장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80억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영업이익 컨센 대비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미주양 말고도 전반적으로 지금 그 외에도 뭐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유럽과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는 아마 수출 쪽에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현재 구간의 일부 물류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다소 조정받은 상태는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꾸준하게 조금 사들이고 있는 게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증시 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분명 환율 상승이 이득으로 연결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수출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긍정의 답변을 주신 거고요.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은 0.5%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주가가 뭐 88,000원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1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폭락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틀 정도 약간의 눌림이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의 눌림은 별로 없습니다. 2분기 어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밀양 신공장이 2분기부터 본격 가동됐기 때문에 매출 볼륨은 점점 더 하반기로 좋아지고 하반기에 가격 인상 효과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만 원의 목표 주가 삼양식품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라면 수출 그 가운데 불닭볶음면의 흥행이 상당한 힘이 돼주고 있는 종목이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죠. 오늘 장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흥 SEC. 이익률 정상화 기대감.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라인이잖아요. 다른 원통형 배터리 종목은 오늘 조금 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종목 그래도 3%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은 조금 줄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빠지는 분위기예요.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 시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별로 안 빠졌고 특히 오늘 보면은 삼성 SDI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최근에 셀업체 중에 삼성 SDI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뭐 4680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 오늘 일부 뭐 LLF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좀 빠지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주로서의 수급이 약간 또 쏠리는 부분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순환매가 분명히 될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성장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에서 결국은 남아있는 성장세는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 아직 남아있다
보는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MS가 전기차가 6.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연기관 쪽에서의 어떤 전기차로의 전환이 아직은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면서 한 1년 내에 급속하게 이제 진출할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도 어렵고 중국은 아예 못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국내 배터리사의 어떤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갈 수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그렇고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운다는 게 보이고 특히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습식 어떤 양극재 같은 경우보다 이 4680 쪽은 건식 양극재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사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밀도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성능이 상향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존보다 이 습식 공정을 하면서 양극재가 결국은 건식 공정으로 나뉘면서 약 원가가 20% 이상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가장 지금 대항마로 되고 있는 LFP 관련된 배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LFP도 최근에 단가가 올라가면서 CATL이 이제 이익이 부러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포함한다 하더라도 LFP 배터리 가격과 그다음에 지금 4680의 배터리 가격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양극재 하이니켈이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되면 원가 절감이 20%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LFP 관련된 배터리와의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격 메리트가 LFP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네. LFP가 가격 매력도도 떨어지고 또 이 건식 관련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되는 순간 기존의 양극재에서 20% 원가 절감까지 되니까요. 그러면은 LFP가 견조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중국의 LFP 배터리는 결국은 엔트리급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조금 낮은 차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양극재 하이니켈은 굉장히 비싼 차종이 아직은 들어가요. 근데 비싼 차종에 대한 그 고객들의 어떤 가격 저항이 많을까요? 1억짜리 사면서 막 500만 원 올랐어요. 안 살까요? 1억짜리는 500만 원 올라도 삽니다. 네. 근데 3, 4천만 원짜리는 500만 원 오르면 사기가 좀 힘들어져요. 보조금 없으면 살짝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의 저항이 고급 프리미엄 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적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련된 건식 관련된 양극재에 의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수율이 잡히고 정말 나간다면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부분이고 그래서 삼성 SDI가 기존에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고 공장 증설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지만 최근에 스텔란티스와의 어떤 합작사를 하면서 미국에 나간다.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한다 하는 순간 지금 확실히 차별화되면서 삼성 SDI가 강합니다. 그 밸류 체인을 오르는 종목들 중에 LLF라든지 신흥 SEC, 그다음에 지금 상신 EDP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CIS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신흥 SEC 종목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재료 구매 단가 협상보다 상당히 판가 협상을 굉장히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원재료비 변동 리스크가 좀 놓여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죠. 베이징 메탈은 분명히 제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특히 알루미늄은 원재료 비중의 한 약 40~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고 있다는 점은 원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2분기 이익률이 정상화되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신흥 SEC는 상대적으로 좀 긴 안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매출액이 1380억에 영업이익이 117억 원, 영업이익률이 8.5%로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기존의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싱글, 거의 로 싱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로 싱글이 하면 1%, 2%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이 8.5%가 올라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이익률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면에서는 중장기 그림에서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최근에 조금 사들이는 모습, 개인들은 가열차게 팔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흥 SEC 되겠습니다. 가격이 58,500원권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부장님께서 5월경에도 잔금 해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신흥 SEC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실 만큼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건데 그러면 목표 라인을 설정해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아직은 고객사가 삼성 SDI 하나인 것이 사실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과 같은 메탈 가격에 대한 연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전쟁이 더 격화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베이징 메탈은 분명히 좀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 전략은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원통형 배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 원 가격 바라보면서 신흥 SEC 흐름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삼양식품과 이 종목까지 두 종목 살펴봤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